다음은 함께 오신 변희재 인재위 영입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창원은 탄기구 시절부터 제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마산도 왔었고 창원도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하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제가 노석평 장관님 모시고 창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탄기구를 이른바 운영했었던 분들하고 이번에 경남도당 창당 위원들이 거의 다 이제 인원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우여곡절이죠. 경남도당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4번의 큰 이 패배를 겪어갑니다. 첫 번째는 태블릿 PC 조작으로 해서 하다가 막 탄핵의 여론이 막 80% 넘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론에서 한꺼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 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만 해도 그때는 PC 조작을 조사하지 않았었고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린 겁니다. 야, 저 정도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은 몰라도 최순실은 또한 몇백억을 해먹었지 않겠나, 다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청와대조차도 그 당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최순실이가 뭘 해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볼 때는 왜 대통령이 그 당시도 당당하게 못 나갔냐 그러는데 박 대통령도 모르니까. 언론만 보도만 보고 최순실이 무슨 독일에다가 2조 원 쌓아놨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거짓에 그냥 11월 달에 한 번에 당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아마 박사모 이름으로 동대문 플라자에서 첫 집회를 할 때 그때 제 추산으로 한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저는 이 명수 추산할 때요, 좌나 우처럼 부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경찰 추산은 요즘에 의도적으로 줄이고요. 어제 우리 집회를 경찰 추산이 2,000명 그러는데 얘 10분의 1로 줄어버리더라고요. 제 돈은 한 2만 5천 정도에서 3만 정도인데 이거 경찰 추산은 이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자기 때는 10배 뻥튀겨버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첫 집회 했을 때 1만 명이 나온 걸 보고 이게 다라고 봤습니다. 너무 여론이 광고를 보니까 이 1만 명과 그냥 같이 끝까지 가겠구나. 전사하자. 더 기대를 안 했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12월, 1월 가면서 10만 명, 3.1절 집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추산할 때 30만 명. 우리 주최 측에서 500만 명 그랬고, 경찰에서 10만 명 그러는데, 그 세는 방식들이 있어요. 면접 단계라는 게. 30만 명까지 우리가 온 거죠. 어마어마한 이제 진실의 힘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당시. 그때는 이제 PC 조작도 드러나고, 헌법재판소의 장난도 다 드러났을 때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저도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절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다고, 어떤 방법을 해도. 그리고 당시 이제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또 한 번의 이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파면입니다. 노래도 없나? 파면 인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못 말했는데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는데, 대선 준비 들어갔던 이유가 있죠.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계속 탄핵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들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후보 출마하자마자 박 대통령은 향단이었다. 탄핵당하고 싸다.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이 중요한 대선에서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알려야 되는데 또 분명히 안 할 게 확신이 드니까 조원진 의원이 사실선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창당해서 같이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준표에 붙은 이른바 보수파리들에게 완전히 당했죠. 완전히 사기당한 겁니다. 탄핵을 진실을 밝히겠다. 나중에 이제 피워드리려고 그렇게 떠들고 조원진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말까지 그냥 카톡에 돌고 조원진과 홍준표와 문재인이 1% 차이다. 그거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거기 사실 공표인데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또
패배를 했죠. 오늘 홍준표 씨 페이스북에 탄핵 논쟁 더 이상 하지 마라. 탄핵 돕고 가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럴 거라는 거. 그 거짓이 또 드러났는데 그 당시 대선 때 우리 또 거짓에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 사실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요. 대선 패배한 다음에 여기 모두 다 계시겠지만은 전혀 우리가 위축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홍준표 이럴 줄 뻔히 알고 있었고 그대로 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전임 당 지도부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또 한 번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이어오면서 뭐 탄핵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실이 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이 언론 활동하면서 대부분 진실은 진다는 걸 저는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대부분 지는데 한 번에 이긴다, 한 번에. 계속 지다가. 이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엎어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가장 힘이 빠졌던 게 우리 전임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설명할 수 없는 행태. 그래서 당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행태에서 그때는 과연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적이었고 사실 조원진 대표님도 그랬었고 허평한 대표님도 그렇고 다들 그때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서도. 이게 과연 또 가능할까?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쟤들 0.07% 먹고 또 싸운다.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저렇게 대통령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대선에서 엉망된 애들이 지들끼리 또 싸운다. 참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박근혜 대해서. 다른 건 다 할 말이 있었는데 탄핵에서 뭐 하면 되고 뭐 이런 건 다 할 말이 있었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거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흐름에 우리 제가 몸을 맡겨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지도부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놀랍게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비대위들을 막 구성을 하고 그거 무슨 지도부가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구에 무슨 비대위 만들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하고 막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밀고 일어나면서 조직화를 성공시킨 거는 정말 이거는 지도부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당원들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 이 발기인대회는 처음 참석하는데 지금까지 뭐 수많은 집회라든지 당일사 참석했지만은 야 이게 또 되는구나. 그 대선 때 어떻게 보면은 거짓에 패배하고 당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도 누가 봐도 밖에서는 손가락질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지역이 당원들이 조직화되고 발기인대하고 정말 이거는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 오늘 이 경남도당 와보니까 이거 되는구나 일이 누가 도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되는구나 저는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은 계속 원래 이겨갑니다. 광우병 때도 거짓이 이겼잖아요. 천안함 때도 거짓이 이기잖아요. 다 거짓이 이깁니다 대부분.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은 그 거짓의 무게감을 못 버티고 이제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올 텐데 너무 많은 거짓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탄핵 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매번 거짓이 승리했어요. 진실이 승리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번 탄핵뿐이 아니라 그때부터 광우병 그 문재인 세력 때 한 거 아닙니까? 이 광우병 거짓난도 천안함 거짓난도 다 문재인 세력이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으로 계속 이겨와서 만든 결정체가 문재인 정권이니 이 정권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겠죠. 정권을 안 잡으면요 대충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중앙 무대에 올라서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끝이 왔구나. 문재인 정권 올라선 거 보고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그 특별판에다 썼지만은 2달 만에 나라 그냥 걷어냈습니다. 2년 만에 걷어낸 게 아니라 2달 만에 이미 타이탄처럼 배에다가 구멍이 다 뚫린 상태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거짓으로 여론조사해가지고 뭐 지금도 74%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타이타닉이 침몰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요. 그 1시간 동안 타이타닉 이 승객들 한 70~80%는 침몰하는 건 몰랐습니다. 침몰하고 있는데도. 제 눈에는 정확히 보여요. 이미 다 뚫렸어요, 배가. 언제 무너지느냐?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제 눈에 많이 보여요. 전 올해를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대충하는 게 아니고 대충하는 게 아니고 국제관계 스케줄이나 여러 스케줄을 볼 때 올해 완전히 거의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당면과제가 지자체 선거로 생각하지만은 제 머릿속엔 지자체 선거가 안 들어가 있고 저거 무너지면 저거 나라 누가 살릴 겁니까? 문재인 거 무너지면은 우리 좋다고 박수치고 집에 갈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정권 대한민국 정권이에요. 일본 정권이 아니고 중국 정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배입니다. 저 우리나라 배. 그리고 우리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저거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다시 그걸 댐이라든지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우리 대한애국당밖에 없다는 게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민족적 미션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 잡기가 좋다 그게 아니고 이 정말 엄중한 이 지금 국제 관계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갈 중앙 무대에 들어서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각각 개개인들 당원들이 이제 정말 한 명 한 명마다 리더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당원들 한 명 한 명은 언제 어느 때 공직으로 투입될지 모른다는 거죠.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그게 지자체든 대선이든 총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돼요. 우리 당이 성공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미션을 받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문재인처럼 해먹어 다닐 수도 있다.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성공하는 것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 성공됐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무너지는 소리 거기도 이미 배에 구멍 뚫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그건 뚫린 이유가 탄핵 찬성하는 홍문표라는 탄핵 찬성의 주범을 사무총장 앉혀놓고 탄핵을 반대하는 유석촌 혁신위원장 앉혀놓고 머리 둘 달린 괴물을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좀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럼 그거부터 살려내야 되고 끌어안고 대한민국 살려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이 경남도당 발기인대회 강원도 발기인대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구하고 서울하고 지금 인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에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본거지고 서울 인천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이 최초로 경남하고 강원도가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게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본게임은 단순히 우리가 좌익 때려잡고 보수파리 때려잡고 그걸 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코를 받아서 살려내서 더 큰 배를 지금은 노아의 방주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타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미션이 떨어졌다. 시간도 없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